이것도 몇 달 후면은 해결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어찌됐든 지금 현 시점에서 가장 큰 악재는 돈 풀기 속도가 너무 느려졌다. 이렇게까지 모든 지표가 하락을 가리키는 건 흔치 않거든요. 일단 주봉상으로 하락 다이버전스가 잘 안 나와요. 그것만 봐도 지금은 약간 쎄한 느낌이 좀 들긴 합니다. 앞으로 한 달 이내에 좀 조정이 나올 것 같고요. 하지만 그 뒤에는 훨씬 더 큰 상승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지금 시각은 12월 28일 오전 1시 33분입니다. 비트코인이 뭐 요즘에 힘이 별로 없죠. 많은 분들이 좀 근심스러우신 것 같은데, 요새 뭐 제가 맨날 하락 관점만 얘기해서 하락론자가 된 느낌이에요. 하락무세죠, 하락무세. 맨날 떨어진다 그러고 있어서 댓글들을 보니까 좀 근거가 너무 없다, 근거가 너무 빈약하다라고 해서 제가 생각하는 근거들을 좀 이렇게 종합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이거는 뭐 하락하려는 근거는 찾다 보면 정말 끝이 없거든요. 상승하는 근거도 찾다 보면 끝이 없고, 사실 근거는 그냥 자기가 보는 쪽의 근거들은 다 보이기 마련이거든요. 뭐 그래도 너무 떨어질 것 같다만 얘기하면 너무 감성적으로만 투자하는 것 같으니까 하락의 지표들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 그것도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려보면, 일단 요때 상승 다이버전스 나온 다음에 1시간 봉입니다. 1시간 봉으로 상승 다이버전스가 이렇게 나왔고, 이 뒤로는 좀 꽤 큰 폭의 상승이 있었죠. 그래서 내린다고 하더니 오르네 크크 뭐 이런 댓글도 많이 달리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 짧은 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뭐 1, 2% 정도의 뭐 상승 하락 뭐 그거 얼마든지 나올 수 있죠. 이번에 또 이렇게 밑으로 빠지면서 트리플 바텀을 좀 찍었고, 근데 여기는 RSI가 더 많이 빠지긴 했네요. 여기는 다이버전스가 뜬 걸로 보기는 좀 애매하죠. 뭐 단기적으로는 좀 뭐 상승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뭐 요 정도 상승 하락을 말하는 게 아닌 것을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뭐 앞으로 한 달 내로 어떻게 될 것인가, 좀 큰 폭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점, 좀 그 점은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때 좀 큰 폭의 하락이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왜냐하면 10만 달러 깼잖아요. 10만 달러. 10만 달러가 진짜 우리는 뭐 크게 못 느끼지만 우리에게 1억, 뭐 1억 넘는다, 비트코인 1억 넘는다가 큰일이었잖아요. 그건 못지않게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인들에게는 10만 달러 돌파가 아주 큰 이슈였거든요. 이제 10만 달러를 돌파하고 크게 빠지길래 다시 오른 다음에 또 재차 하락하면서 좀 이제 조정이 좀 세게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비트코인은 좀 강하긴 정말 강하더라고요. 한 번 더 고점을 좀 세게 넘어갔죠. 그래서 여기가 10만 4천이었는데 10만 8천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뭐 104K나 108K나 거기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땐. 근데 이런 거에 되게 좀 민감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철저하게 뭐 칼 같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냥 여기나 똑같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뭐 조정이 조금 더 늦춰지고 고점도 좀 더 높아지긴 했지만, 제 생각엔 좀 하락을 하게 되지 않을까. 지금 조금 하락이 나왔죠. 그게 앞으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하락을 보고 있는 근거들을 하나씩 말씀을 드릴 텐데, 그냥 사실 지표와 근거라는 건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일 수 있습니다. 그냥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그 정도로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가장 큰 거는 연준이 이제 좀 매파적으로 변했죠. 원래는 2025년에 금리 인하를 4번 하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1%를 금리를 내리려고 했어요. 이만큼 크게 낮추려고 했는데 2024년에는 3번 만에 9월, 11월, 12월 0.5, 0.25, 0.25 이게 3번 만에 B컷,
컷 해가지고 1% 낮췄거든요. 3, 4개월 만에. 대단하죠. 2025년은 전체를 통틀어서 원래 4번 하려고 그러던 걸 2번으로 줄였대요. 그러면 이게 0.5% 이만큼 인하한 거죠. 이게 뭐가 문제냐면 솔직히 말해서 연준은 얘네 페드는 FOMC 회의 통해서 이제 금리 조정을 하는데 미국의 금리 결정이란 말이에요. 미국은 전 세계에서 뭐 제가 느끼기에는 요새 유일하게 좀 경제가 상황이 좋아요. 호황을 누리고 있어요. 경제 규모도 제일 큰 녀석이 경제 성장률도 매우 높고 되게 얄미워요. 좀 재수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되게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금리 안 낮출래 해서 그냥 고금리 그냥 유지하려고 막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유럽이나 뭐 캐나다나 호주나 한국, 뭐 중국, 일본 전 세계 각국은 경제가 진짜 안 좋거든요. 대한민국 국민들은 다 느끼고 계실 거예요. 예전에는 자영업자만 느꼈거든요. 경제가 안 좋다는 걸. 근데 요새는 삼성전자 다니는 회사원들도 되게 많이 이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기업이니까. 요즘엔 자영업자도 경제가 안 좋은 걸 느끼고 있고, 삼성도, 그러니까 직장인들도 경제가 안 좋은 걸 확실히 느끼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일단 요식업 하는 사람들이 다들 망해 나가고 있습니다. 밥 먹으러 안 오고 있어요. 사상 최고치래요. 그리고 자영업자들의 카드 연체, 뭐 대출 연체가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지금 상당히 안 좋잖아요. 거의 뭐 최악입니다. 그래서 막 IMF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인데 대한민국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뭐 캐나다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호주, 뭐 일본 다 안 좋아요. 그냥 다 안 좋아요. 안 좋은 나라가 어디냐? 미국 빼고 다. 근데 미국이 고금리를 유지한대잖아요. 그러면 다들 눈치가 보일 수밖에 없어요. 이제 내년에는 금리 인하하면서 경기 부양해야겠다. 이렇게 다들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우리나라도 경기 부양을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우리나라 경제가 너무 안 좋으니까. 근데 얘네가 이렇게 안 내리고 있는 상태에서 한국은행에서 지금 무제한 유동성 공급한다 그랬거든요. 이 뉴스 들으면서부터 되게 무서웠어요. 이러다 원화 가치가 진짜 폭락하는 거 아닌가? 되게 우려스러웠는데 이게 현실화됐죠. 네, 이 뉴스 나올 때만 해도 한 1,440원 안팎 왔다 갔다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1,400원 정도까지 좀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서 지금 거의 한 1,485원 막 이런 데까지 올라갔거든요. 1,500원이 지금 코앞까지 와 있거든요. 지금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물론 우리나라가 더 심해요. 지금 뭐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진짜 정치인들 생각하면 너무 많이 화가 나는데 정치 얘기하면 또 딴 길로 새니까 저는 양당이 다 너무 싫습니다. 그들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가 이 모양 이 꼴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경제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한은에선 어쩔 수 없이 이런 악수죠, 악수. 네,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다. 악수를 두게 됐고 그 결과로 원화 가치가 똥값이 돼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니까 뭐 부동산이나 뭐 이런 월급이나 이런 거 다 원화로 받는데 지금 점점 더 똥값이 돼가고 있어요. 너무 슬픈 일이죠. 그래서 미국 때문에 이놈들이 발목을 잡아가지고 외환 방어를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금리 인하를 못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다른 나라도 다 죄다 금리 인하 엄청 하고 싶거든요. 근데 미국 때문에 못 하고 있어요. 미국 경제가 차라리 안 좋았어야 되는데 이놈들이 경제가 좋아서 그게 더 문제인 거죠. 그래서 돈 풀기가 원래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팍팍팍 안 풀고 못 풀고 있다는 거죠. 네, 그게 가장 큰 악재입니다. 비트코인에 있어서 가장 큰 악재예요. 이것도 몇 달 후면은 해결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어찌됐든 지금 현 시점에서 가장 큰 악재는 돈 풀기 속도가 너무 느려졌다. 미국이 돈을 안 푸는 바람에 덜 푸는 거죠. 돈을 기대했던 것보다 덜 푸는 바람에 전 세계가 다 미국 눈치 보면서 돈을 못 풀고 있다. 비트코인은 유동성을 먹고 사는 아이잖아요. 그게 좀 안 좋다. 네, 이게 가장 큰 악재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악재는 이거는 좀 기술적 분석인데요. 주봉 이야기는 어저께 방송에서 제가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주봉만 그런 게 사실 아니거든요. 이게 2021년에 보면 주봉상으로 하락 다이버전스가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고점은 높아졌죠. 하지만 RSI는 엄청나게 빠졌죠. 네, 그 다음에 대단한 하락이 있었던 걸 우리는 이미 경험으로 봤습니다. 최근을 보면 이때도 주봉상으로, 주봉입니다. 무려 일봉도 아니고 주봉. 주봉상으로 고점은 상당히 높아졌는데 RSI는 쭉 빠졌죠. 이게 추세가 반전될 때 이런 현상이 생기거든요. 네, 한동안은 좀 하락 관점을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주봉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뭐 이렇게 15분, 뭐 5분 봉으로 보면서 올라갔네, 내려갔네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하루 이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뭐 적게는 2, 3주, 뭐 길게는 두세 달을 놓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락이 주봉으로 봤을 때 좀 나올 수 있다. 네, 이렇게 보이고요. 근데 주봉뿐만이 아니에요. 여러 지표가 겹치면 겹칠수록 신뢰도가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랑 3월이랑 12월에 봤을 때 주봉상으로 하락 다이버전스가 있죠. 이번에 일봉으로 볼게요. 일봉으로 봐도 하락 다이버전스가 탑을 4개 찍었고 다이버전스는 RSI는 계속 내려가면서 하락 다이버전스가 좀 껴있죠. 그래서 일봉상으로 봐도 고점 시도가 보입니다. 사실 저는 여기서부터 이제 트리플 탑 찍고 하락할 걸로 생각했는데 한 번 더 상승했어요. 사실 뭐 대세에 큰 영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후로 좀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봉으로 봐도 하락이고요. 일봉으로 봐도 하락 지표가 떴다는 거죠. 하락 다이버전스가. 주봉과 일봉뿐만이 아닙니다. 4시간 봉도 뭐 이건 4시간 봉인데 사실 일봉이랑 너무 똑같아가지고 4시간 봉도 여기서부터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일봉하고 그냥 똑같죠. 계속해서 고점은 높아지고 RSI는 쭉 빠지면서 하락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1시간 봉을 봐도 여기서 보시면 이건 더 최근이죠. 고점은 높아졌죠. 그리고 RSI는 빠졌죠. 네, 이거는 뭐 한 이틀 전 거부터입니다. 이틀 전부터 봐도 이렇게 좀 하락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봉으로 봐도 한 8개월 동안 만들어진 추세로 하락을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일봉으로 봐도 최근 한 달로 봐서 하락을 나타내고 있고 한 3, 4일 정도로 봐도 시간봉으로 봤을 때 하락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뭘로 봐도 하락만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다 하락을 가리키고 있는데 상승을 외치는 게 그게 더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방송할 때 한 이쯤 됐던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코인으로 100%다 갖고 있다. 그러면 현금화를 한 10%만이라도 하자. 저가 매수를 위한 게 아니라 좀 멘탈 관리 위해서 좀 대비를 해두자. 이렇게 또 큰 폭의 하락이 만약에 나온다면 뭐 한 25%가 빠진다. 멘탈이 또 갈릴 수 있거든요. 하지만 10%만 현금화 해놔도 좀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다 팔라는 말은 아니고 다 팔면 적당한 시점에 다시 타기 되게 힘듭니다. 조금만 파세요. 조금만. 그리고 이거는 저가 매수용이 아니라 그냥 현금 보유하고 계세요. 그냥 쭉 가져가셔도 됩니다. 그 용도로 어저께 한 10%만 매도하면 어떨까요?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뭐 이제 빠졌으니까 사세요. 이런 뜻이 아닙니다.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 주봉, 일봉, 시간봉 전부 다 하락을 가리키고 있다. 그래서 나는 좀 하락을 보고 있다. 뭐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모든 지표가 하락을 가리키는 건 흔치 않거든요. 일단 주봉상으로 하락 다이버전스가 잘 안 나와요. 네, 그것만 봐도 지금은 약간 쎄한 느낌이 좀 들긴 합니다. 그리고 현물 ETF 좀 볼게요. 비트코인 현물 ETF 보면 최근에 순이익이 엄청 많았어요. 사실 뭐 이때 한 이틀 빠지긴 했지만 그 이후로는 11월 27일부터 시작해서 한 번도 빠짐없이 계속 플러스였거든요. 그러다가 12월 19일부터 한 일주일 정도 마이너스였어요. 그리고 어저께 플러스 4억 달러 넘게 들어왔거든요.
이 정도면 적지 않게 들어온 편인데 그 덕분에 뭐 살짝 반등한 것 같긴 해요. 그 덕분에 뭐 여기서 살짝 정말 살짝 반등했죠. 근데 나스닥에서 ETF 자금통에서 유입세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상승이 요것밖에 안 나왔다는 거죠. 네, 그거는 좀 좋은 지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그게 악재가 아니라 진짜 악재는 나스닥이 잘 나가면 그래 나스닥 통해서 비트코인 매수 자금이 들어오니까 ETF 자금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좀 호재로 작용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나스닥도 기술적 지표가 뭐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가 않아요. 여기 보시면 과매수 상태, 그러니까 과열된 거죠. 거품이 꼈죠. RSI가 한 80이 넘는 수준까지 여기서 올라갔거든요. 그 다음에 고점이 갱신이 돼 있는데 RSI는 오히려 빠졌어요. 그러니까 나스닥도 일봉상으로 하락 다이버전스가 현재 껴있는 거예요. 나스닥도 빠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나스닥에서 ETF 자금이 들어왔는데도 비트코인을 못 올리고 있거든요. 근데 나스닥이 만약에 하락하면 비트코인은 자연스럽게 동반 하락하게 되지 않을까. 이게 세 번째 제가 보는 위험 요소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유동성이 풀리는 게 생각보다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떨어진다. 근데 이게 가장 큰 악재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비트코인의 좀 기술적 지표가 좀 너무 안 좋다. 너무너무 안 좋습니다. 주봉, 일봉, 시간봉이 다 안 좋다. 네, 그게 두 번째 악재라고 생각하고요. 세 번째 악재는 그래도 올해 비트코인 시세를 크게 견인한 거는 나스닥을 통한 ETF 자금이 되게 크다고 생각해요. 왜 하필 나스닥이냐? 제일 좀 동조화가 많이 돼 있어서 뭐 다우존스나 뭐 이런 것보다는 나스닥이 좀 같이 많이 움직이거든요. 나스닥도 지금은 좀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나스닥도 좀 빠지게 되지 않을까. 나스닥이 빠지면 비트코인은 좀 끌어내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저는 한동안은 좀 조정 장세가 나올 거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뭐 제가 비트코인을 판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뭐 제가 추가 매수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좀 관망하고 있어요. 현금이 있으면 그래도 엄청 무섭진 않거든요. 네, 그냥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이 빠지면 그때부터 분할로 매수를 하면 되니까. 그래서 지금은 너무 몰빵할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약간 좀 리스크 관리를 좀 해야 되는 때이지 않나. 지금 현재 비트코인을 이 자리에서 몰빵을 했는데 이 상태에서 한 20%가 빠지잖아요. 그럼 정말 지옥 같은 느낌이 들 수 있거든요. 일도 손에 안 잡히고 입맛도 없고 삶의 질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조금의 현금 확보는 좀 해두시는 게 정신 건강에 좋을 것 같아요.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만약에 1억을 내가 가진 돈을 1억을 다 비트코인에 넣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태에서 하락한다. 그럼 너무 끔찍하거든요. 그래서 한 10%만 현금화 해뒀다가 1억인데 10% 현금화하면 1,000만 원 정도 찾는 거잖아요. 1,000만 원 그냥 갖고 계세요. 네, 현금 보유로. 이건 마음의 안정을 주니까 이렇게만 하셔도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거는 뭐 본인이 선택하실 부분인데 만약에 여기서 큰 폭의 하락이 나온다고 치면 알트는 훨씬 더 많이 빠질 거거든요. 비트코인이 20%를 빠지면 알트는 제가 생각했을 때 한 4, 50%는 빠질 것 같아요. 지금 같은 분위기면. 이렇게 될지도 모르니까 알트코인도 알트코인 한 20% 정도? 요 정도는 좀 현금화 해두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 얘기할 때 사실 되게 조심스러워요. 팔아라라는 말이 되게 좀 조심스럽거든요. 너무 많은 지표가 좀 조정을 가리키고 있으니까 그냥 10%, 20% 판다고 우리가 나중에 뭐 물론 여기서 이렇게 급등할 수도 있잖아요. 급등한다고 90%는 그대로 갖고 있는데 이게 큰 손해는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느껴지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비트코인에 들어가 있긴 하지만 나는 이미 현금이 좀 있다. 뭐 이러신 분은 굳이 팔 필요가 없죠. 현금이 있으면 마음의 안정화를 찾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냥 그대로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좀 긴 시간 동안 하락 관점을 말씀드렸는데 하락 관점 말씀드릴 때가 제일 마음이 좀 불편한 것 같아요. 이래서 저래서 하락할 것 같다.
막 하락론자가 될 것 같고 막 그러면 또 비트코인 불안하니까 팔고 싶고 막 이러실 수 있는데 누누이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거는 그냥 거쳐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앞으로 한 달 이내에 좀 조정이 나올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언제 될지 그리고 뭐 얼만큼 빠질지 이건 모르죠. 하지만 그 뒤에는 훨씬 더 큰 상승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달 이내. 그러면 한 달 동안은 뭐 코인 안 보고 있다가 그냥 2달 후에 보는 것도 방법이죠. 최소한 비트코인은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알트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크게 빠진 다음에 요때 알트 사면 그때는 정말 최적의 타이밍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알트 살 계획이 없지만 만약에 알트를 살 계획이 있다 하면은 저라면 이렇게 요때 빠졌을 때 요때 살 것 같아요. 만약에 안 빠지고 그냥 올라가면 안 살 것 같고요. 저는 알트 투자를 한다면 이렇게 할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도 알트를 사고 싶다면 요때까지 좀 기다려 보셔도 좋지 않을까요? 네, 이거는 뭐 제 썰이 뿐입니다. 잠깐 광고를 하면 혼자서 투자하고 하는 게 사실 되게 두렵고 힘들어요. 좀 같이 투자할 사람들이 있는 게 저는 큰 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고래동 공부 멤버십에서 같이 공부하시면 여러모로 좋을 것 같습니다. 남덕현 이사님, 저, 웅달님, 빗소영님 이렇게 넷이서 매번 강의를 하고 객원 강사분들도 1, 2, 3월엔 다 코인 관련 전문가분들을 모시거든요. 그러니까 주동님, 신민철 작가님, 멘탈이 전부다. 그리고 강한국 작가님, 할 수 있다, 알고 투자. 네, 그 세 분을 모시고 1, 2, 3월에 강연도 있거든요. 저희 톡방에 저희도 항상 있고 같이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에다가 펜딩을 치면 펜딩 사이트에서 일단 여기에 저희 런칭이 돼 있고 여기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고래동 공부로 고래동 공부 검색을 하셔서 일로 들어오셔도 되고요. 아니면 더보기하고 고정 댓글에 제가 넣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더보기와 고정 댓글 보시고 들어와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라는 게 정말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도 뭐 저는 남은 시간 다 투자 공부하는데 쏟고 있으니까 저는 앞으로 뭐 비트코인과 미국 주식 중에서 좀 상위 랭크된 미국 주식들, 그러니까 뭐 애플, MS, 엔비디아, 뭐 테슬라, 뭐 이런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주식들, 요즘엔 또 브로드컴이 좀 인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걔네들을 분석해서 최대한 좀 알려드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뭐 같이 공부하는 거죠. 스터디입니다. 스터디. 네, 제가 공부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여러분도 공부해서 뭐 톡방 통해서 소통하면서 같이 공부하는 커뮤니티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래동 공부에서 계속 공부하시면 뭐 부동산, 주식, 코인, 자기계발 뭐 다 공부할 수 있거든요. 앞으로도 함께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Never sell your Bitcoin.